어두운 새벽,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묵묵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9세. 그의 어깨 위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함께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편의점 유니폼이 걸쳐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한 언론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려한 인생 이막, 현실은 알바 신세.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누구보다 성공적인 노후를 꿈꿨던 59세 김성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냉혹한 현실과 그 안에서 찾아야 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김성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 30년간 한 은행에서만 성실하게 일하며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부어온 개인연금을 합치면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생활비는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 연금을 합쳐 여유롭게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꿈꾸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주된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합니다. 김성환 씨 역시 50대 중반 회사로부터 명예로운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정년까지는 당연히 채울 것이라 믿었던 직장이었지만 생각보다 10년이나 일찍 떠나야 한다는 통보는 그의 노후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쉽게 말했습니다. 김 지점장, 그 경력으로 창업이라도 해봐. 요즘은 퇴직하고 치킨집, 카페 많이들 하잖아.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의 보도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 평생을 안정적인 조직 안에서 살아온 그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불확실한 창업은 남은 퇴직금마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도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어 보이는 선택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수술과 입원비로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중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아내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나니 이번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던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 얻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노후를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전세금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퇴직금 통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금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십 년을 부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그야말로 용돈연금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소득은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인데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재산으로 잡혀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폭탄은 그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도저히 그만둘 수 없게 만든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성환 씨의 이야기는 결코 개인의 나태함이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50대 이상 세대에게 노후 준비가 잘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고 자신 있게 답하는 비율은 100명 중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통계를 보면 50대의 비자 발적 시간제 근로자, 즉 김성환 씨처럼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구는 지난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환 씨의 안타까운 추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공통된 함정을 발견하고 절망이 아닌 현실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평균, 과, 기대, 라는 달콤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퇴직금 이 정도면 되겠지, 국민연금 평균은 받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령액이라는 통계의 함정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실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중간값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고, 여기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가파른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나의 노후는 평균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와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노후 파산의 또 다른 주범으로 바로 이 자녀 문제를 지목합니다. 자녀의 결혼과 독립을 위해 나의 노후 자금을 기꺼이 내어주는 문화. 하지만 부모의 퇴직 시기와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가 맞물리는 지금, 이러한 헌신은 부모의 노후를 파산으로 이끄는 직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녀의 인생과 나의 노후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김성환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시드머니입니다. 우리는 퇴직금을 받는 순간 이것을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뺏으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는 햇볕 아래 녹아 없어지는 눈사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IRP 계좌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밀어주는 것은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무려 30%에서 40%까지 절감해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퇴직금을 그저 지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리는 것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잠자는 내 집을 깨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이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이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당장 나의 노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면 이 생각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요?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이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2의 직업은 돈의 액수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보고 찾아야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세를 훌쩍 넘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무려 20년 가까이 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성환 씨처럼 생계에 내몰려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대부터 미리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창한 창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일, 최저시급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 일자리, 즉 브릿지 잡을 찾는 것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김성환 씨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곧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꾸준히 관리하고 자녀에게는 결혼 자금 지원이 한도를 명확히 선언한 60대 박진우 선생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작은 도서관이 사서로 일하며 많지 않지만 꾸준한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고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이 안정감이 제 노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당신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막연한 낙관을 버리고 지금 당장 나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 후의 현금 흐름을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20년 후 차가운 편의점이 아닌 따뜻하고 편안한 내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